추운 겨울 아침, 거울 앞에서 윤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세의 그녀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죠. 밤새 정성스럽게 발라둔 크림이 무색하게도 얼굴은 다시 갈라지고 따가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윤희 씨는 또다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바르는데도 아침이면 이 모양이네. 윤희 씨는 볼을 살짝 만져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각질과 당기는 느낌이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죠. 화장을 해도 들뜨고 웃을 때마다 입가가 갈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주변의 잔주름들이 더욱 깊어 보였고,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는 모습이 더욱 노화를 부각시켰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크림을 사다가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제품들이 화장대 위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윤희 씨의 피부는 여전히 메마른 사막 같았죠. 특히 겨울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세수를 할 때면 따가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만 닿아도 20군데가 따갑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마다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죠. 도대체 뭘 더 발라야 하는 거야? 윤희 씨는 화장대 앞에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어떤 제품을 써도 만족스럽지 않았죠.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꾸 얼굴을 가리게 되고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화장도 안 먹고 자꾸 갈라지는 피부 때문에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희망의 빛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바세린과 꿀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바세린과 꿀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윤희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꿀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두 개를 섞으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세린의 폐쇄성 보습 효과와 꿀의 자연스러운 항균, 항염 성분이 만나면서 피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의 피부는 자연스러운 유분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이런 조합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재료가 약국에서 단돈 2,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화장품에 지친 윤희 씨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세린은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표면적인 보습을 넘어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해진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바세린과 꿀은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에요. 특히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아미노산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바세린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바세린 2스푼에 꿀 1스푼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세린은 실온에서는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5초 정도 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오래 돌리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적당히 따뜻해진 바세린에 꿀을 넣고 작은 스푼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꿀을 사용하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합성 시럽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섞을 때는 균일하게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바세린과 꿀이 잘 섞이면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나올 거예요.
이때 색깔도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꿀의 향긋한 냄새가 날 텐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신호입니다. 만약 꿀이 너무 딱딱하다면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서 부드럽게 만든 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타이밍인데 세수를 한 뒤 바로 발라주셔야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덮는 게 핵심이거든요. 세수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닦고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발라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피부 당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새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피부가 바싹 말라버리는 일이 없어지죠. 두 번째 변화는 얇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꿀의 천연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바세린이 그 과정을 촉진시켜줍니다. 강제로 문지르거나 필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턴오버가 일어나면서 부드러운 피부로 변화하게 돼요. 특히 코 주변이나 이마 부분에 거친 각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홍조와 가려움이 개선된다는 점이에요. 꿀의 항염 효과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바세린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바람에 노출되어도 예전처럼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따갑지 않게 되죠. 이런 효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본 분의 후기를 들어보면 약 바르다 지쳤는데 이게 더 효과 있었다면서 눈가 주름이 덜 보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바세린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손등에 소량을 발라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가끔 바세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꿀에 민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 대신 유자청이나 알로에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유자청의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절대로 낮에 바르고 외출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은 광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햇빛과 만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밤에만 사용하세요 라고 강조해요. 햇빛 만나면 오히려 자극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깨끗하게 세수해서 제거하신 후 외출하셔야 해요. 또한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발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는 피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얇게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세린 팩은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적당해요. 매일 사용하시면 피부가 의존하게 될 수 있고 너무 간격을 두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평일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소량 사용하시고 주말에는 바세린 팩으로 집중 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 10시 정도에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시고 수건으로 살짝 물기를 닦아낸 후 바로 바세린 팩을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입가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고 목 부분까지 연결해서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목도 얼굴만큼 건조하기 쉬운 부위거든요. 주말에는 특별 관리를 해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면 바세린 팩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어요. 또한 주말 오후에는 팩을 1시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짝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바세린 팩을 활용해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값비싼 화장품보다는 피부가 무엇을 덜 자극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회복보다 방어가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젊을 때처럼 빠른 재생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한 케어를 선호하게 됩니다. 바세린과 꿀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이 때로는 복잡한 화학 성분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세린 팩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바세린 팩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병행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세린과 꿀팩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희 씨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피부 관리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방치하면 그대로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바세린 한 통과 꿀 한 병이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집중적인 보습 관리가 더욱 필요해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피부는 더욱 메마르고 예민해지거든요. 이때 바세린 팩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봄이 왔을 때 확실히 다른 피부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 같은 탄력과 윤기를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바세린과 꿀이라는 간단한 재료로 시작해서 여러분만의 피부 관리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조금 다른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